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중국의 산업은 각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해서 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2월 현대가 시승용 아이오닉5를 풀었고 일본에서는 예상치 못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일본의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이 시승기를 올렸고 하나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형 SUV 아이오닉5 쉐어 500회 돌파, 화제의 한국차에 홋카이도, 후쿠오카에서 오는 사람도. 현대 아이오닉5는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공유 1개월 만에 500회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빌릴 수 있고 요금은 1,200엔, 하나 약 12,000원부터입니다. 이용자의 평균 시승 시간은 약 7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오닉을 체험하기 위해 홋카이도나 후쿠오카 등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의 아이오닉5와 넥소는 5월 2일부터 일본 내에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판매 대수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아키하바라에서 시승하고 왔는데 이거 물건이더군요. 궁금하신 분은 꼭 시승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행도 가속도 굉장합니다. 게다가 로우 와이드로 그립감도 탄탄해서 리스폰도 좋습니다. 패들식 회생 브레이크 조절은 나이스입니다. 아이페달도 편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항속 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미디엄카 클래스로는 틀림없이 최고 등급, 실내 사용 편리, 수납이나 소품함 포함도 국내 EV는 발밑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장도 장비도 디자인도 이것저것 EV 차량으로서의 컨셉이 잘 도입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최근 몇 년의 디자인을 봐도 일본차 업체에서는 EV 차량으로서의 내장 디자인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옛날 국산 가솔린차는 차분한 고급스러움이 좋았는데 아이오닉은 아우디, 메르세데스, BMW 등의 출신이 참여해서 내용물은 거의 독일차네요.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차는 일본에서도 인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차는 아직까지 부정적 이미지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국 기업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폴스타는 스웨덴 볼보를 인수한 중국 지리자동차와 볼보의 합작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놀랍게도 사전 예약 일주일 만에 올해 판매 목표치인 4,000대의 계약을 끝내버렸습니다. 폴스타의 차량은 전량 중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스웨덴 브랜드라는 걸 강조하며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브랜드 진출 행사 때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를 축사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볼보는 2019년에 이미 중국산 차량을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대형 세단 S90을 2019년에는 1512대, 2020년에는 1776대를 팔았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문제되지 않자 지난해에는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쳐 배 가까이 많은 3213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자동차는 독일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의 1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브랜드들의 자동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관련 있는 자동차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철저하게 중국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뒤에 있고 유럽이나 미국을 전면에 내세워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중국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점유율을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차의 경우 2020년 30.9%에서 2021년 28.6%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차가 25.6%로 2위, 그리고 18.2%를 기록한 중국이 3위입니다. 그 뒤로 17%로 미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차는 유럽의 이미지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로 승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DE자동차는 올해 1월 일본 오사카에 자사 브랜드 홍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홍치는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현재 시진핑 주석까지 중국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의전 차량으로 가격도 1억 원대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에서는 그리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국차의 글로벌화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차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중국 전기차 가운데 무려 닌텐도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져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샤오펑, 니오와 함께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름을 알린 리샹 자동차의 SUV L9입니다. 국내외에서 중국 자동차는 언제나 좋지 못한 평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는 1억 원짜리 쓰레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L9의 크기는 풀사이즈 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비슷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특별한 것 없이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닌텐도와 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내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활용되고 5G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닌텐도와 협업해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도크 없이 USB-C 타입 케이블만 있으면 언제든지 게임 화면을 자동차 내 대형 모니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치 게임을 즐길 때 최대 60W 출력의 충전을 지원해 게임기의 방전도 방지해줍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히 편안하게 차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리샹 L9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44.5kWh로 전기로만 215km 주행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는 60리터로 연료와 배터리를 모두 합하면 1315km나 주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은 하나로 약 8,600만원에서 9,600만원 선입니다. 1억에 가까운 가격대에 많은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쓰레기 아닌가요? 게임을 하기 위해 1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 돈이면 땡땡땡을 사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차를 마냥 비웃어도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 중 중국산 비중은 40.8%에 달합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9년 26.1%에 이어 2020년에는 3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증가의 이유는 역시 가성비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도 우리 기업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몸체부터 배터리까지 모두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업체들이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 부품 의존도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저개발 국가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며 전 세계 전기차 수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차를 마냥 무시만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